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굉장히 화끈한 소식 그리고 기대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이 강제 진입 작전을 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이 뭐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따든지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시나리오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나올 때 특수작전을 진행하고 있을 때 적의 대규모 이 기동부대라든지 방어부대가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늘에서 때려주는 공중 화력 지원 특수전기가 있습니다. 그게 AC-130 고스트 라이더라는 건데, 그게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그 정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건보료 이거 중국인들 때문에 큰일이다, 이거 바로 잡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제가 이 시큐리티 뉴스나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 번 말을 했던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에서 발끈하고 나섰는데, 이 팩트가 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고, 또 미국에서 정말 희망찬 그리고 기대되는 그리고 약간 또 우려되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러 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하고는 안 한다. 새 대통령하고 하겠다. 그런데 미국이 바라는 새 대통령 누구냐?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주일 미군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중 강습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들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서태평양 지역에 이러한 공중 강습 작전을 지원할 하늘의 사신, 이른바 고스트 라이더가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긴장 좀 해야 하겠습니다. 미 공군이 본토 플로리다주 헐버트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최신형 공중 화력 지원기 AC-130J 고스트 라이더를 서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ADS-B 시그널 조회 결과 AC-130J 고스트 라이더 기체번호 18-588이 항공기는 현지 시각으로 2월 1일 미 본토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인 캘리포니아주 트래비스 공군기지로 이동해서 휴식 및 정비를 받고, 현지 시각으로 2월 2일 새벽에 하와이를 경유해 괌으로 가는 장거리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AC-130J는 MC-130 특수전기를 기반으로 강력한 무장을 장착해 특수작전 공중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임무기인데요. 기존의 AC-130H와는 달리 엔진 출력과 기체 형상 설계 변경을 통해 기동성과 화력이 더욱 증대된 고성능 기체입니다. 이 항공기는 MC-130J와 마찬가지로 전천 후 초저고도 침투 비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105mm 곡사포와 30mm 기관포를 장착해서 하늘의 요새로서 지상군에 막강한 화력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와 별도로 SDB 활공 유도폭탄과 SDB-2 스톰브레이커 유도폭탄, GBU-44 바이퍼 스트라이크 유도폭탄, AGM-176 그리핀 공대지 미사일, 심지어 레이저 무기도 탑재하고 있어서 적지 종심 작전에서 아군 지상군을 위협하는 적에게 하늘의 사신과 같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AC-130J는 현재 괌과 일본 일대에서 진행 중인 컴노스 훈련에 참가하며, 훈련의 일환으로 주일 미군과 대규모 공중 강습 작전 훈련에 나설 예정인데요. 2월 6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 북한, 회의를 전후로 간밤에 머리 위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비행기인데요. 수송기죠. 딱 봐도 그냥 수송기인데, 그냥 수송기가 아니고 MC-130, 즉 초저고도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보니까 옆에 짝대기 같은 게 나와 있죠. 이 짝대기가 뭐냐? 바로 포진입니다. 아니 미사일 날아다니는 시절에 이 시기에 포가 중요하냐?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미사일은 멀리서 쏘는 것이고, 이 비행기는 뭐냐면은 특수전 부대가 적진에 들어가서 막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적의 여단급, 사단급 방어부대들이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수전 부대들은 기껏해야 소총 이런 거 소화기 외에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다 공중 강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의 보병들이 1대1로 특수전 부대하고 싸우면 1대10으로 싸워도 특수전 부대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데 보병 부대의 장점은 뭐냐? 바로 화력입니다. 포병이 오고 전차가 오고 장갑차가 오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소화기만 가지고 있는 특수전 부대가 이길 재간이 없죠. 1대1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붙으면 무조건 이기겠지만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하늘에서 초저공 비행을 하면서 계속 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근의 적의 지대공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초저공 비행하면 밑에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날아올 수 있으니까 그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사거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조인트 스타즈가 같이 작전을 하겠죠. 조인트 스타즈가 지시를 내립니다. 저기 뭐 동북 방향으로 적의 기계화 부대가 오고 있다. 때리고 저기 또 북서 방향 몇 도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규모 적의 보병들이 집결하고 지금 이동하고 있다. 때려주고 그래서 105mm 포탄 때리고 30mm 기관 포탄 때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수송기다 보니까 얼마나 탑자량이 좋겠습니까? 여기에 110km나 날아가던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 SDB 1, 2 아주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리고 대전차 화기죠. 바이퍼 스트라이커 이런 것도 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적전차가 뭐 예단급으로 온다고 해도 그냥 여기서 하늘에서 다 그냥 한마디로 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대가 이렇게 계속 선회를 하면서 계속 이제 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런 식으로 플로리다 쪽에서 날아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2월 2일 오늘 새벽에 출발해서 지금은 현재는 태평양 상공에 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괌에 가서 일단 컴노스 훈련, 미1호 호주 이 3개국 연합 훈련이죠. 이 항공 훈련인데 여기에 참가했다가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 일본의 공정단이죠. 일본의 그 공수부대죠. 그 하고 계속 지금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러 또 북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명분을 가지고 북상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 왔으니까 바로 야 일 있어 투입해 하면 바로 투입하는 겁니다. 최소 한 대 이상이 오니까 몇 대가 오는지 몰라요. 한 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2월 6일 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소집했는데 뭐 2월 5일, 2월 4일부터 전국 각지에 있는 노동당 고위층들이 다 집계를 하겠죠.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하는 그 장소 그냥 뭐 한 방 때려주면 참 좋겠고 또 그게 분명히 김정은이가 참석할 테니까 그냥 때려주면 참 한 번에 북한의 나쁜 사람들 다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전에 들어가서 또 잡아오면 더 좋겠죠. 강제 진입작전 뭐 미국이 실제로 며칠 내로 시행할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김정은이는 제 방송을 계속 보면서 정말 겁이 덜컥덜컥 날 겁니다. 그러나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우리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는 특정 국가 국적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정 수급을 차단하겠다는 야당의 대선 공약에 여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저들의 조국이 어딘지 여실히 보여준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30일 건강보험료 외국인 부정수급 이슈를 들고 나온 데 대해서 여당 측이 이를 극우 포퓰리즘, 나치의 말로를 보라 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 정당이 조국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냐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는 1월 30일 SNS를 통해 특정 국가 국적자들이 외국인 보험 급여 지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라에 있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막대한 보험금을 타가고 있다면서 무려 33억 원의 보험금을 타간 한 국적자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야당 지적이 나오자 여당 후보는 즉각 외국인들의 의료보험은 연간 5천억 원의 흑자로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 라며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 정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 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충성하는 대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 1월 외교부는 한중 우호 정서 관련 중국 주요 포털 및 SNS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하며 그 나라 주민들의 혐한 정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우호 행사 등 대응책을 마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 같은 뉴스들이 게재되자 우리 국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동북공정 등 각종 역사, 문화 공작으로 우리의 문화를 강탈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온갖 환경 오염으로
대한민국에 막대한 해를 끼치면서도 많은 자국민을 이주시켜 대한민국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실상의 적국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인데요. 이런 나라에 바짝 엎드려 국민의 고혈을 짜 갖다 바치는 정권, 지난 5년간 그들의 치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입은 모든 피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응징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의료보험료 많이 내시죠? 저도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이 내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냅니다. 참 어떤 경우에 참 아깝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내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소외되는 계층, 이분들에게 가야 할 제가 내는 의료보험, 제가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는 나머지 그 잉여 저희 의료보험료, 이게 우리 국민에게 가면 정말 기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특정 국가 사람들이 그것도 일부러 계획적으로 타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여기에는 정말 분노가 심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약사님이 이건 정말 공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개한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 달분의 결핵약이에요. 결핵약인데 물론 중국인입니다. 이 약값이 761만 4,580원. 한 달 약값이 761만 4,580원. 그런데 이 사람이 낸 본인 부담금 500원. 그러면 건강보험료에서 761만 4,080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줍니다. 대신 이 중국인을 위해서. 이게 한 달분입니다. 매달 이렇게 타간다는 겁니다. 저도 이 몸에 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 콜레스테롤 관련한 약을 뭐 꾸준히 복용해 오고 있는데 그거 약국 가서 사면 뭐 한 2, 3만 원치 사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돈이 크게 많지 않아요. 제가 내는 의료보험에 비하면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761만 4천 원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내주고 자신은 500원만 냅니다. 이게 매달입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야당 후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에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명에서 10명을 등록했습니다. 한 가입자의 경우에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립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에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만 받으러 왔다가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정말 타당한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여당 대선 후보가 발끈하면서 이건 무슨 뭐 분열과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 정치다. 이거 지네들이 이때까지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나치의 말로를 보라. 나치가 뭐죠? 전체주의의 상징 아닙니까? 지들이 지금 전체주의 독재 이때까지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황당한 자들이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중국인 60대 혈우병 질환으로 진료비를 32억 9,500만 원을 탔는데 이 중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29억 6,300만 원을 타갔습니다. 또 중국인 10대는 12억 7,499만 원, 그 중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12억 60만 원을 타갔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한 명이 18명까지 피부양자를 등록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 후보가 5천억 원 흑자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전체 외국인 전체입니다. 그 전체 외국인이 내는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중에 중국인이 다 먹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자. 그리고 피부양자가 정말로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또 피부양자를 해줘야 할 사람이지. 피부양자를 무조건 이렇게 막무가내로 등록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거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한다고 하는데 발끈하는 자들 도대체 자기 조국이 어디냐? 지금 외교부는 이 중국의 각종 포털을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느냐 이 정서를 모니터링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 한국은 이런 점이 싫어. 야 건강보험료 이것 때문에 한국이 지금 중국인들에게 말 많아. 그러면 건강보험료 더 낮춰주는 정책 뭐 이런 거 하겠다 이겁니다. 외교부에서. 정말 기가 차는 자들 아닙니까?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고 싶은 데가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도 바꾸고 싶은가 봅니다. 보겠습니다. 미국이 오는 5월에 출범하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에 강력한 압박을 넣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임기 말의 현 정권을 패싱하고 새 정부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틀을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오는 5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릴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오는 5월 후반에 일본,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쿼드 정상회의를 추진 중이며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에 방한 일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월 1일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복수의 미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양국이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하순에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며 이를 전후에 바이든의 방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바이든의 이번 방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대중국, 대북 정책에서의 한미일 협력을 바이든이 직접 나서 한국 측에 어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주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5월 9일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 5월 하순의 한미 정상회담은 대단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겠지만 현 정권보다 더 강성인 친중, 친북 성향을 보이는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에 한미 정상회담이 대단히 험악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거나 아예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방한 일정을 잡으려 하는 것은 한미관계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부디 오는 3월 번영과 파멸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고 또 취임하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먼저 미국에 방문해서 앞으로의 한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피력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당선 취임 선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5월 10일 날 선서를 할 텐데 바로 그냥 한국에 오겠다. 5월 하순에.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새로 탄생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아예 쿼드 정상회의를 그때 하자. 그래서 쿼드가 뭐냐? 바로 중국을 포위 압박하기 위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 4개국 연맹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을 지금 이 쿼드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국은 안 하겠다라고 문정부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 지금 야당 후보는 강력한 한미동맹 이런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의사와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 대중국 포위 압박 정책이 굉장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 군사적 위상,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지정학적 위치, 이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데 최적의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들어왔을 때는 미국의 이 쿼드 전략 또 대중국 전략이 완전히 탄력을 받고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국 대통령 보고 누가 되는지 보고 또 더 센 매운 고추 제가 되면 이거는 우리는 완전히 그냥 한국과 같이 그냥 싸다 와서 때려 부숴야 될 상대가 되지 않겠느냐. 한국은 완전히 중국 편으로 될 테니까.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 4개국의 정책이 달라진다. 그래서 5월 하순에 일본에서 쿼드 회의하자. 그리고 쿼드 회의 하고 나서 한국 와서 어제 우리 이런 이야기 했어. 한국 어떻게 협조해 줄래요? 라는 이야기를 하러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지난번에 미 상원 의원이다, 국무부 부차관이다 왔을 때 어마어마한 애정을 또 보여왔었죠. 친밀감을 보여왔었죠, 서로 간에. 그런데 여당 후보인 이모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니들 때문에 우리 분단된 거 알아. 니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원천적인 책임 니들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지난 6, 7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바탕을 닦고 그리고 그 바탕을 가지고 번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미동맹이 흔들리면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에 그리고 외교적 고립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정말 3월 선택 잘해서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정말 대한민국 군 융성의 새로운 결정이 벌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 아니면은 당일날 3월 9일 당일날 투표를 해야 되고 사전투표 당일날 나 좀 쉴 거야. 당일날 가면 줄 많이 서니까 귀찮아. 근데 사전투표하러 가면 줄도 별로 안 서고 좋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줄 좀 많이 서도 무조건 당일날 현장 가서 투표하는 이런 의지 보여주기 바랍니다. 뭉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